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SK텔레콤이 8월에 떴습니다. 그래서 뭐야, 벌써 8월, 벌써 떴어? 뭐 되게 당황스럽죠. 보통은 시즌은 9월에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은행이랑 SK텔레콤이 8월에 먼저 떴어요. 이 의미가 뭘까? 이게 시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채용 전략을 짤 때 먼저 선점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정신없이 진행될 때 먼저 탁 공고 내가지고 미리 선점하는 느낌이죠. 그러려면 사실 회사가 네임밸류가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묻힐 수가 있는데 뭐 SK텔레콤이나 우리은행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 어찌 됐든 그러면 우리 한번 지금 올해 2024년 하반기 SKT 주니어 탤런트 한번 채용 공고 분석을 좀 해봅시다. 이건 제가 이제 출처는 밝혀야죠. 네, SK텔레콤 채용 공고를 조금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 같이 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모집 기간은 지금 28일까지예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여기 잘 이런 것까지도 다 읽어봐야 돼요. 우리 장대한님 지원하셨네요. 석사 이하 학위를 소지한 우수인재를 모집하는 전형. 석사 이하여야 돼요. 박사는 안 뽑겠다 이겁니다. 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잠재라는 단어 떴어요. 성장 잠재력. 뭐죠? 포텐 본다는 얘기입니다. 포텐. 도전과 변화를 즐기며 도전이란 키워드 썼죠? 변화라는 키워드 썼어요. 이게 물론 인재상에 많이 나오는 단어긴 하지만 도전과 변화를 즐기며 그러니까 미래에 뭔가 안 될 것 같은 걸 도전을 하고 이게 이제 SK의 정신 중에 하나가 SKMS에 보면은 이제 투비 모델을 설정을 해서 슈펙스를 추구한다는 게 있어요. 제가 SK 아는 분들 아시죠? 저는 SK텔레콤에서 분사한 SK텔레텍 출신 인사 담당자 출신입니다. 저. 자, 그럼 뭐 그런 키워드들, SK스러운 사실 키워드들이에요.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주니어 탤런트를 기다립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원 자격 보죠. 여러분들이 좀 이게 신기하죠? 2025년 1월 입사가 가능하죠. 뭐 이건 오케이. 근데 요게 독특합니다. 석사 이하. 그리고 2024년 졸업. 올해 졸업하거나 지금 저희 학교가 오늘 그 코스모스 졸업이었거든요. 그래서 8월에 졸업하거나 아니면 2월에 졸업했거나 아니면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예요. 이게 뭐죠? 지금 그 SKT의 JT 전형, 그러니까 주니어 탤런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1년이 넘은 친구들은 아예 지원을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뭔지 이따가 또 같이 풀어볼 텐데, 흔히 얘기하는 공백기 있는 친구 안 뽑겠다는 거고요. 중고 신입들 긴 경력 가진 사람들 안 뽑겠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형 일정입니다. 좀 독특하죠. 다른 SK 계열사랑 조금 다릅니다. 뭐죠? 필기부터 봐요. 지원서 접수가 자소서가 안 들어갑니다. 자소서는 이때 해요. 서류 전형에. 그럼 필기부터 보고요. 필기는 심층과 인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심층은 인성검사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23년 기준이에요. 올해 바뀔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변화를 세게 주진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작년과 유사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지원서 접수부터 하는 겁니다. 지원서 접수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들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필기를 봅니다. 심층과 인지로 나눠서 보게 되고요. 심층은 인성검사 여러분들. 그리고 인지검사는 적성을 의미해요. SKCT 같은 건데, SKCT죠. 그래서 언어이의 이시문항.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수능에서 언어 영역 같은 애들. 그래서 이제 지문이 나오고, 그거 해석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이시문항 15분. 자료 해석 문항 있죠? 자, 자료를 막 해석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창의 수리가 이제 수리죠, 수리. 그래서 뭐 응용 수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창의 수리. 뭐 예를 들면 막 숫자,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거예요. 뭐 대표적인 소금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언어 추리는 이제 명제, 참거짓 이런 거 있잖아요. 유비 추리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귀납적 추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수열 추리, 이제 수열이죠. 이게 수열이 제일 난이도가 높다고 흔히 알려져 있고, 요거의 난이도는 계속 바뀌고 있죠. 2022년에는 뭐가 쉬었다가, 2023년에 뭐가 쉬었다가 이렇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찍어도 된다 만다 말이 많은데, SK는 다 못 풀어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답률을 높여서 최대한 많이 푸는 게 핵심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근데 기업에서 뭐 공식적으로 찍어라 마라 하는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필기 전형이 요런 게 진행이 되더라. 9월 초에 진행이 돼요. 9월 초에 여러분들 삼성 나오잖아요. 그때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게 막 떠. 그리고 이거 온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다 보니까 메모장 계산기 쓸 수 있어요. 자체
프로그램에. 그리고 뒤로 돌아가기 안 됩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문항당 시간은 없는데 전체 15분 안에 20문항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 결과가 이건 작년 기준으로 6개월간 저장이 돼요. SKCT가.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SK텔레콤에서 SKCT를 봤다면 처음으로 봤다면 여러분들이 6개월 이내에 만약에 SK하이닉스가 9월에 또 나왔어.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게 전형 진행 중이면 아예 거긴 못 쓰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커리어를 쓴다면 커리어를 쓸 경우에 그래요. 이건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이 SKCT는 6개월 동안 영향을 미쳐서 다른 데를 여기가 떨어지고 다른 데를 썼어도 이 결과가 같이 그냥 가게 돼요. 그래서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같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가 이걸로 그냥 퉁친다는 얘기예요. 안 봐도 돼. 근데 이게 장단이 있죠. 그래서 내가 처음 본 게 되게 잘 봤으면 SK그룹사를 쓸 때는 이게 계속 가니까 너무나 이제 행복하죠. SKCT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이걸로 그냥 계속 6개월 이내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망쳤어. 근데 망쳤는데 다른 데 지원을 했어. 여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 망친 SKCT 점수가 계속 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거예요. 그럼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쨌든 뭐 요런 게 2023년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요게 끝나면 서류 전형을 합니다. 서류는 이력서도 써야 되고요. 이런 자소서도 써야 돼요. 그래서 600자짜리 6문항인데 이게 5개 문항이고요. 한 글자가 하나가 한 문항이 1200자짜리. 그래서 이제 3600자고요. 추후에 여기에 증빙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턴이라든지 이런 거 증빙 잘 갖춰 놓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1박 2일이라고 써 있어요. 10월 말쯤에. 이거 합숙 면접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냐면 인사이론 공부한 친구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어세스먼트 센터라는 그 기법이에요. 선발 도구 중에. 그래서 평가센터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평가센터법을 활용을 하냐면 사람의 역량을 측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합숙하면서 푸는 그러니까는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그 사람의 생활 태도까지 관찰하면서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의 뭐 제가 이제 작년 저랑 이제 같이 제가 지도했던 친구들이 SK텔레콤에 재작년에 많이 갔어요. 작년에는 좀 제가 팀장이 돼서 많이 만나지 못했고, 재작년에 3명 정도가 이제 최종 합격을 했는데, 1차 면접에서 진짜 다양한 걸 했대요. 진짜. 세상에 존재하는 면접은 다 본 것 같대. 뭐, 토론 면접, 그다음에 PT 면접, 그다음에 다대다 면접, 일대다 면접, 막 이렇게 토의 면접, 뭐 이렇게 게임하면서 뭐 도미노 쌓는 이런 이제 액티비티 하는 면접, 진짜 엄청나게 많은 면접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막 팀장 면접도 보고, 실무진 면접도 보고, 자, 어쨌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자, 끝나면 2차 면접을 또 봐요. 임원진들한테. 이때는 이제 진짜 임원진인데, 이때 자소서를 또 냅니다. 2023년에 자소서 또 냈어요. 제가 이거는 2022년도에도 그랬어. 그래서 또 뭘 내야 돼요. 1200자짜리인가? 그럴 거야. 이거 내야 되고. 자, 이게 끝나면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단계까지 큰 필요는 없는데, 요런 거 이제 서류 전형 시작하기 전에는 SKMS는 꼭, SKMS라는 책자가 있어요. SK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아까 SK는 정신이 있다 그랬죠? SK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이 책자인데, 요게 최근 버전이 바로 이런 플랫폼 기반, 테크 기반의 회사들. 왜냐면 SK가 원래는 제조 기반으로 뜨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름집이랑 케미컬, 그다음에 뭐 요런 걸로 떴던 회사예요. 사실은 제조 기반의 회사인데 이 이제 플랫폼 테크 쪽으로 이제 떴죠. 하이닉스랑 해가지고. 근데 그런 정신이 구판에는 좀 제조 기반인데 최근판은 약간 플랫폼 기반이야. 그래서 최근 것 좀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제 요것들 하나하나 읽어야죠. 상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상세 일정은 대상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필기 전형 관련 상세 일정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필기 전형에 상세 내용이 있대요. 자, 나중에 이제 지원 접수 한 다음에 뭐가 날라오겠죠. 자, 이거 이제 온라인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눈으로 푸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것만 쓸 수가 있어요. 자, 지원 접수 단계에서는 자소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여기서는 자소서 없대요. 지원 접수를 완료한 모든 지원자분들 대해서는 필기 전형이 진행됩니다. 왜냐면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드는 거지. 옛날에 뭐 학교 불려서 했었는데 자소서는 필기 전형 합격후 서류 전형 단계에서 작성합니다. 여기서 작성해요. 자, 요거 합격해야지 하는 겁니다. 1차 면접은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평가센터법.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
자, 이제 공고가 나왔습니다. 3개가 나왔어요. 이번에 좀 개발 쪽이 안 나오고 인프라 쪽에 나왔더라고요. 일단 고객이라는 키워드 쪽이 있어요. 시장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거 하나하나 꼼꼼 키워드 동그라미 치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직군별로 뽑아요. SK 지금 JT 전형은. 그래서 고객 직군. 그래서 고객과 관련돼 있는 직무들이 아마 여기 모여 있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상세 버전도 보여드릴 텐데 시장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게 지금 키워드야. 마켓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래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거 니즈 발굴, 그다음 판매 계획, 플래닝, 마케팅 전략. 그러니까 이거 판매 계획은 뭐죠? 세일즈, 플래닝, 마케팅, 스트레직, 시장의 변화를 선도합니다. 이거 다 키워드야. 딱 요것만 봐도 내가 이거랑 비슷한 경험이 있나? 내가 이런 역량을 뽐낼 수 있나? 나중에 면접관을 할 수 있나? 자소서 쓸 때 썰 풀 거 있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인프라. 자, 통신회사다 보니까 베이스 자체가 요즘에 뭐 탈통신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통신 인프라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성능 개선하고 최적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뭐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스텝, 이제 지원 조직이에요. 사업 조직의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반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드버서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스텝들이 하는 거죠. 지원 활동을 한다, 뭐 이렇게 조언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 3개만 공고가 떴습니다. 그러면 세부 직무들이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이게 고객 쪽입니다. 고객 쪽은 B2B 영업 마케팅이 있고요. B2B 영업이 있어요. B2C가 있고 B2B가 있죠.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죠. 그래서 이제 B2C 영업 마케팅은 소비자들과 직접 이렇게 만나는 영역에 대한 영업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판매 기획 및 시장 운영. 아까 나와 있던 그 키워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동 전화 및 구독, 유선 상품, 판매 기획, 판매 채널 성과 관리, IMC 운영. 그래서 고객 소통도 하게 되고, 그다음 판매 채널, 예를 들면 대리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그 SK텔레콤과 엮여 있는 그런 이제 휴대폰 판매 이런 것들 하게 되고 상권 분석하고 채널 개설 변경 관리 및 업무 지원. 그다음에 유통망 관리 및 업무 지원. 이제 영업 관리 같은 느낌이죠. 유통망 개설 변경 해지 및 상권 관리, 유통제도 정책 IMC 기획, 이동전화 유선 구독 보안 상품 판매 목표 달성 및 손익관리, 뭐 대시보드 관리도 하게 되겠네요. B2B 영업, 엔터프라이즈 상품 서비스, 그러니까 기업 대상 상품에 어카운트 매니저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제품의 영업사원이다, 뭐 영업 직원이다 생각하면 되죠. 고객 초점 담당자로 상호 후회적 장기적인 고객 관계 구축, 릴레이션십 구축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부 유관 교정 외부 파트너 협력, 당사 영업, 고투마켓 전략 수립 및 개선. 담당 인더스트리 내 핵심 어카운트 정의 및 신규 사업 기회 발굴하고 담당 어카운트 대상 추가 매출 기회 창출 및 확대, B2B 영업 쪽이에요. 말 그대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래서 SK텔레콤의 솔루션을 활용한 기업 고객을 관리하고 발굴하고 이제 유지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고객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인프라 쪽입니다. 이제 이공계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겠죠. 코어 인프라.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패키지 개발, 검증, 적용 프로세스 표준화 및 개선. 코어 시스템, 5G, 뭐 LTE, HD 보이스, 모니터링 및 고장 분석, 개선 사항 솔루션 발굴. OS, DB 앱,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가상화 분야별 최적화 및 차별화 솔루션. 약간 개발과 전자공학이 좀 섞여 있죠. 그다음에 유선, IP 인프라. 그래서 유선망 인프라, 엔지니어링 기준, 개정, 신규 수립. 그리고 IP 유선 장비 선로 고장 불량 모니터링 및 약간 품질 같은 느낌이죠. 개선사항 솔루션 발굴, 신규 도입 장비 성능 개선 솔루션 발굴 및 운영 기준 프로세스 수행. 약간 정책적인 쪽도 있어요. 어세스먼트, 어세스 인프라. 기지국 중계기 품질 분석. 여기도 품질이죠. 개선 솔루션 발굴 및 검증. 요건 약간 뭐 개정, 신규 수립, 기준 수립 뭐 이런 거라면 여기는 이제 개선 솔루션 발굴, 검증, 리스크 매니징, 품질 분석. 요게 품질이네요. 네, 제가 헷갈렸어요. 무선 분야 성능 분석을 리스크 매니징, 무선망 E2E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품질 분석. 네, 설비 쪽입니다. 통신 전략 엔지니어링 기준 수립, 투자 사업 계획 수립, 집행 성과 분석, 전력 시설 고장, 센싱, 상황 전파, 즉시 대응, 복구 수행, 원인 분석, 개선 대책. 그러니까 설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뛰는 사람들인 거죠. 통신 전략 엔지니어링, 운영 분석 및 개선 과제 발굴 실행. 그다음에 E2E 인프라, 서버 및 IP 장비 보안 취약점, 진단 서비스, 진단 점검을 통한 보안 수준,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등 네트워크 장비 컨피규레이션 점검. 요즘 또 개발 쪽에서 네트워크 배운 친구들이 좀 하겠죠. 전자공학이나 뭐 이런 인프라 직무가 있어요. 뭐 순수 개발 쪽이 안 떴어요. 뭐 이런 이제 인프라 장비 쪽이 좀 떴고요. 다음에 스텝 쪽입니다. CR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가버먼트 GR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는데 corporate relations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유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영업 활동이나 이런 이제 기업의 영업 활동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유무선 통신 및 ICT 산업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이슈 및 트렌드 분석, 이해관계자, 정부, 국회, 학계,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산업 발전 및 이용자 편익 증진 도모.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가버먼트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뭐 대관 업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corporate relations라고 해서 이제 관뿐만 아니라 관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풀어내는 쪽이죠. 우호적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대외 전략. 그래서 릴레이션 쪽, 그러니까 진짜 관계를 맺는 대관 업무 중심의 그런 업무고요. PR, 여러분들이 아는 퍼블릭 릴레이션스입니다. 이제 홍보나 이제 PR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및 기자 릴레이션. 대놓고 이제 대언론 활동하는 거죠. 온오프라인 PR 이벤트 및 콘텐츠 기획 제작. 그래서 PR 이벤트 뭐 이런 거죠. 홍보성 이벤트, 주요 이슈 관련 PR 대응 및 리스크 매니저먼트, 홍보 이슈 이제 홍보팀이죠, 홍보팀. 네, 매스 소셜 미디어 트렌드 이슈 분석하는 거고요. 경영 전략, 전사 경영 전략 수립 및 AI 유무선 통신 및 등 주요 사업 전략. 그리고 체육 경영처는 BI 역할한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뭔지 알죠? 보고서.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지금 우리 회사의 상황을 알 수 있게 정리해서 보고서 올리는 거예요. 주니어 랩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하죠. 전략을 짜기보다. 뭐 근데 SK텔레콤은 이 둘 다 할 수도 있고요. 사업개발 BD라고 하죠. 뭐 신성장 쪽이 이제 보통 이제 비즈니스 디벨로퍼 쪽이죠. 그래서 글로벌 AI 서비스 관련 전략 기획 및 실행, 신성장 동력 및 신규 사업 서비스 기술 투자 기회 발굴 구체화 실행 및 관리, 국내외 주요 기업 이해관계자랑 전사 차원 전략적 지원 및 협업 뭐 이런 거 하고요. 법무 로스쿨 졸업자 대상입니다. 이건 그래서 M&A 관련 법률 자문 및 법무 지원, 법무 지원. 법무 지원 이렇게 써있네. 그다음에 이사회 주주총회 가버넌스 관련된 거, 그러니까 지배구조. 그다음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쪽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법적 리스크 관리하는 쪽이에요. 준법 리스크. 그래서 이제 리스크 검토하는 거, 소송 분쟁 이해관계자에서 뭐 요런 정도 직무가 나왔어요. 그리고 직군별로 퉁쳐서 뽑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서 내가 메인으로 삼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PR 준비한 친구랑 경영 전략 준비한 친구랑 경험이 달라서 그래요. 나서 자소서나 면접에선 이게 조금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의 검증이 들어갈 거고 배치는 이 안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면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배치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FAQ인데 여러분들 이것도 꼼꼼히 읽어야 돼. 뭐 공고 볼 때 이거 그냥 넘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지원 자격. 24년 졸업 또는 25년 2월 졸업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아래의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24년 이전 졸업자 박사는 안 뽑아요. 그러니까 1년 이내 졸업하고 1년 이내에 뭐 커리어를 가졌던 공백이 있든 뭐 그런 친구들만 뽑겠다. 예, 쌩쌩한 친구들. 때묻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좀 표현했어요. 이따가 분석해 드릴게요. 수행 직무 언제 정해지나요? 직군 단위예요. 이렇게 좀 퉁쳐서 뽑죠. 주니어 탤런트 채용입니다. 직무 단위의 경험이나 경력보다는 자 대놓고 여기에 도전 정신, 끈기, 열정,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소양과 역량이 비슷한 직무들을 묶어서 직군단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배치도 그 안에서 면담하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고객 인프라 스텝 총 3개 직군으로 모집 중입니다.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요거고요. 아까 얘기했죠. 최종 합격자의 담당 업무와 배치는 전형, 교육, 면담을 통해서 희망, 보유 경험,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직군 안에서 이제 돌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순환, 그러니까는 뭔가 배치할 때 어떤 것 뭐 아무거나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상의하겠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겠죠. 직군 내에서 배치를 하겠다. 여러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성향이랑 이런 거, 이런 얘기고요. SK텔레콤의 다른 채용 공고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나의 공고만 선택하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SK그룹 내 다른 관계사에 이미 지원했습니다. SK텔레콤 주니어 탤런트 채용에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SK 커리어스를 통해서 진행 중인 예, 요거 포인트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의 JT 채용 전형이 진행되는 동안은 SK 커리어스를 통한 타 관계사 모집 공고 지원이 불가합니다. 써 있고요. 채용 과정 블라인드인가요? 네, 주니어 탤런트 채용은 블라인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도 블라인드예요. 찾아서 할 때 학교랑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리고 해요. 모르셨죠? 예, 왜냐면 바이어스가 들어갈까 봐, 그러니까 치우침이 들어갈까, 편향이 들어갈까 봐 그래요. 따라서 자소서 포트폴리오 작성 시, 자, 개인을 자소서랑 포트폴리오예요. 이력서 지원서가 아니에요.
자소서나 포트폴리오 작성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또는 평가 역량과 무관한 출신 학교, 가족 정보, 개인 사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단 지원서의 각종 인적사항, 지원서에 그러니까 자소서 포트폴리오는 이건 유의하는데 지원서에는 이런 거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학력, 경력, 경험은 평가 시스템에서 마스킹 처리되니까 뭐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된다. 지원서는 이해되시죠? 자, 한번 그럼 이 SK텔레콤이 의미하는 건 뭐냐? 지금 이 공고들이 지금 벌써 이게 이렇게 변한 지가 3년 됐을 거예요. 그때는 3년 이내의 경력까지도 봐줬는데 이제는 완전 새 사람을 뽑는 거죠. 이 왜 그러냐면 SK텔레콤이 지금 이동통신사가 3사가 있잖아요. SK텔레콤, 유플러스, KT가 있는데 이 3사 모두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이 이동통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탈통신이 안 되고 있어. 왜냐면 계속 이게 포화 상태고 이 이동통신에 뭐 이렇게 뭐 5G가 4G가 나오고 5G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엄청나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지. 수익이 고정 수입은 있는데 이게 뭐 해외로 진출하는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냥 국내에 한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한 뭔가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탈통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PG도 했었고 뭐 음식물 쓰레기 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유플러스 그 망을 활용해서 뭐 하는 이런 서비스도 개발하고 막 이 SKT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티맵도 가지고 있고 뭐 AI ADA도 있고 막 이렇죠. 그래서 이제 뭐 AI 서비스도 런칭을 하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먹거리.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해야 되겠죠.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것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유롭고 새로운 직군 내에 기획을 할 수 있고 기존에 없던 틀을 깨는 탈통신 서비스를 이끌 인재가 필요하다는 게 공고에서 보여요. 네네. 그래서 졸업 후 1년 이내로 제한을 줘서 공백이나 경력이 적고 관성에 젖은 중고 신입이 아닌 새롭고 패기 넘치는 도전 정신 있는 신입을 뽑겠다. 제가 지금 이 쓰는 키워드들 다 SKMS에 나오는 키워드예요. SK 워딩입니다. 이거 순백의 도화지를 뽑아서 SKT 사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으로 순백의 도화지를 뽑아서 이제 우리가 교육시키고 우리가 키워가지고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애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죠. 그렇다는 얘기도 여기 써 있고요. 두 번째, 직무 스킬이 아닌 입사 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뽑겠다. 직군별로 뽑겠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직무를 잘한다는 건 사실 직무의 기술, 스킬이 좋다는 의미가 아무래도 강한데 기술 위주의 인력이 아니라 이제는 직군 내 특정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 뽑겠다. 물론 이제 이런 게 이제 직군별 채용을 할 때 이런 게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배치할 때 이제 여러분이랑 핏한 걸 이제 체크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경험 중심의 자소서는 일단 나중에 보고 역량 중심, 그냥 컴피턴시 중심의 SKCT부터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되는 사람들만 우리 낭비 안 하고 이걸 어느 정도 잘 본 친구들만 그 뭐예요, 거기 자소서를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노골적으로 그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겠다는 겁니다. 저도 SK 출신인데 저도 SKCT를 봤죠. 옛날부터 있었던. 저는 이제 SK 종합 인적성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행 역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빠졌는데. 제가 인사팀이었죠. 인사팀 출신이잖아요. 제 점수를 봤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잘난 척이 아니라 거의 탑클래스였어요. 그래서 저 때는 저희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봤어요. 이런 이제 인적성. 근데 제가 전교 한 10등 이내에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하면 이런 거 풀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SK텔레콤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인적성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SKCT에서 일단 자소서를 내냐 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 직군별로 묶었다고 자소서나 면접에서 직무를 드러내면 안 되냐? 이거 나중에 쓸 때 다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그 공고를 보고 감은 잡아야 돼요. 그다음에 필기 테스트 선진행의 의미. 그래서 자소서를 먼저 쓰면 경험에 의해서 바이어스가 생긴 평가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순수한 역량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인적성, 적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 중심에서 이게 바이어스가 생기니까 그냥 미리 포텐, 아까 미리 역량이라는 아까 키워드 있었죠, 공고에. 그래서 포텐이 있는 사람을 일단 거르고 이후에 서류 평가하겠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온라인 인적성이니까 비용도 별로 안 들고 서류 평가를 먼저 하는 것보다 투입 인력 공수를 줄일 수 있다. 뭐 일석이조인 거죠. 네, 4번 역량 검증을 위한 면접을 강화하겠다. 자, 면접이 제일 중요해요. 인사 공부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구글만 해도 여러분들 면접 막 4번, 5번씩 보잖아요. 이게 면접이 가장 효과가 좋고 신뢰도가 높은 선발 도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세스먼트 평가
그러니까 어세스먼트 센터법을 활용해서 이제 선발 도구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1박 2일을 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신뢰도가 높은, 이거 돈 되게 많이 들거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고 하려면. 그런데 이걸 하겠다는 거죠.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평가센터법 활용해서 개개인의 역량을 철저하게 검증해 보겠다. 체크해 보겠다. 그리고 이 평가센터법 시행을 하면요, 인바스켓 면접, 다양한, 이건 이제 인바스켓이라는 건 뭐냐면, 다양한 업무 상황을 어떤 바스켓, 그러니까 바켓스, 바스켓 상자 안에 넣고 하나씩 골라서 그거에 맞는 걸 투영할 수 있는 면접 툴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인바스켓 면접, 팀빌딩 면접, 뭔가 같이 뭐 도미노 게임이라든지 공동의 목표를 주고 뭔가 이렇게 팀플 하는 이런 면접, 토론 면접, 토의 면접, PT 면접, 문제 해결 면접, 일반적인 뭐 실무자 면접, 다대다 면접, 다대일 면접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거의 10개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면접 평가법은 이제 관찰법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처에서 이제 여러분들 도와주는 이제 선배 직원 이런 사람들이 역시 여러분들의 하루 그 태도를 계속 관찰하고 있고, 면접위원이 평가하고 상호 평가하는 것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평가하는 거. 요거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모든 면접 평가 기법들이 여기에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T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인적성 검사랑 면접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좀 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배수가 아주 높진 않겠죠. 왜냐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1박 2일까지 갈 거면 어느 정도 좀 추려진 상황일 겁니다. 뭐 모든 학생을 소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직군별 채용을 통해서 역량이 있는 인재가 원하는 분야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사실 직무를 쪼개는 건데 오히려 묶어서 지금 지원을 하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역량과 이런 게 비슷한 사람들을 뽑은 다음에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을 좀 뽑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 인재를 선정을 하려면 직무별로 과하게 쪼가면 여기에만 맞는 친구들이 딱 지원하고 여기는 또 안 지원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직군으로 일단은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이 친구들을 배치하면서 뭔가 더 우수한 인력들,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을 좀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기업 차원에서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SK텔레콤 정도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배치는 나중에 뭐 성향이나 이런 것도 면담하면서 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SK텔레콤이 추구하는 바는 뭐다? 순백에 도화지 친구들을, 포테 있는 친구들을 일단은 역량 검사, 흔히 얘기하는 직무적성 검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내고 걔네들만 대상으로 자소서를 볼 거고, 자소서를 보고 통과한 친구들은 진짜 1박 2일에 거쳐서 면접을 정말 강화해서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친구들만 뽑겠다. 그래서 전 이 모습이 되게 좋아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는 쓸데없는, 저 개인적으로는 AI 역량 검사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지금 없잖아요. 그쵸? 모르죠. 또 올해 또 SK가 갑자기 도입할지. 근데 현재까지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지금까지 뭐 삼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SK텔레콤이 되게 채용 전략을 되게 잘 짰다. 저도 나름 이 취업 쪽에서 일을 오래 하는 사람으로서 기업 입장에서도 또 괜찮고 정말 괜찮은 친구들을 선점할 수 있고 우수한 인재들을 잘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툴을, 선발 도구를 쓰고 있구나. 돈도 엄청나게 써가면서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공고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4년 SK텔레콤 주니어 탤런트 전형을 같이 우리 읽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